네, 헤라님, 어제 새벽 사이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로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를 강제로 교체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마 정치권에 큰 파장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문수 후보가 그 고집을 꺾었어야 돼, 막판에. 어제 쇼츠할 때도 얘기했잖아. 네. 고집을 부릴 때 사람이 끝까지 부리다가 결정적일 때 협상에서 딱 단일화하고 그러잖아. 그게 뭐야? 그때 꺾어줘야 될 때 타이밍이 있는 거야. 정치는 타이밍이야. 근데 이분은 꺾을 줄 모르네. 꺾을 줄 모르는 고집은 그거는 완전 가해자 마음이야. 무기야, 무기. 이분이 왜 인생이 아팠는지 알겠네. 그냥 고집만 부리다 끝났어. 고집을 왜 부려? 힘을 얻으려고.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처음엔 잘 썼어. 막 치고 나가고 강단 있는 모습 보여주니까 국민들은 강자를 좋아해. 그럼 어느 정도 써서 김문수의 이미지를 조금 딱 올렸으면 좀 고집도 부리는 모습을 꺾을 줄 아는 것도 보였어야 돼. 근데 그걸 못 보이고 마지막까지 자기 고집만 부려. 국민은 두려움이 올라와. 중도층은. 싫어. 윤 대통령이 그거잖아. 물러서는 게 없이 계속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비상계엄까지 뭐든지 다 써. 윤석열 투루 보이지. 못 꺾으니까. 그래서 고집을 자기 고집을 알고 쓰면 대단한 무기죠. 강자지 고집을 쓸 때. 근데 그걸 고집인 줄도 모르고 내가 맞다고 계속 써. 그래서 꺾지를 못해. 여기서 멈춰야지 하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추질 못하면 그건 아주 무서운 마음이야, 저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서 고집을 꺾고 단일화 하는데 이제 협력을 하게 되면 결과 자체가 한독수가 되기 때문에 못 꺾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생각해봐. 그래도 50대 50이야. 이미지가 좋아져서 에너지 바뀌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꺾고 해보는 거야. 지든 이기든 50대 50이지.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면 완전히 패가 완전히 그냥 자기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머리가 없어? 거기다가 법원에서 이미 가처분 신청 기각했잖아. 결과도 알고 있었잖아. 이런 닭대가리였지. 그때 얼른 굽혔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목리 부리다가 두 번 했잖아. 어제 협상. 두 번째 정도는 조금 세 번째까지도 세 번째까지 갔죠? 갔어? 네. 그러면 많이 기회를 준 거야 상대가. 그러면 제스처를 했어야 돼. 굽혔어야 되는데 끝까지 저렇게 타협을 모르고 저게 똥꼬집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고집과 똥꼬집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인데 완전히 다르지. 고집을 자기가 인정하고 쓰면 강자 마음이 그 신념이 돼. 그렇지만 저렇게 끝까지 승산 없는 싸움을 끝까지 하면서 나는 말 안 들어.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그건 똥꼬집이고 그건 가해자야. 네. 어제 그 여러 가지 단일화 과정에서 의총장에 입장한 김문수 후보가 당원들, 의원들을 향해서 손으로 하트를 이렇게 하신 후에 곧장 의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퇴장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거 보면서 내가 이분의 고집이 끝장판이구나. 남의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말 해서 좀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한테 늙으면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정치는 마음의 예술이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렸다가도 딱 꺾을 줄 알고 상대의 고집을 막 받아주다가도 그걸 딱 죽일 줄 알고 막 이래야 되거든. 갖고 놀아야 돼 남의 마음을. 근데 이분은 남의 마음을 갖고 놀기는커녕 남의 마음을 아예 몰라. 이해를 안 해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들어와서 내가 예상을 못했던 게 손하트 할지는 몰랐거든. 이렇게 하트.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좀 마음을 바꾸고 연설을 해서 의원들의 마음을 조금 내리고 자기가 단일화 하려는 뭘 보여주나? 협상이나 이말 설득을 그렇지. 이제 그 의원들의 기대를 다 올렸어. 그렇게 하트 할 때 다 이게 기대를 할 거 아니야. 호의적인 그런 호의적. 제스처가. 이제 네. 뭔가 되나 보다 이렇게 딱 하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쫙 끼얹어서 완전히 버려줘. 그래서 다들 얼굴 표정이 안 좋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다음이야. 내가 내 뜻을 얘기했으면 상대편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정치했어 이분? 이런 고집으로? 그냥 나가버려. 그렇게 나가실 때 뒤에서 의원들이 함성을 지르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듣지 않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치권에 세대 교체가 와야 된다.
그 생각이 든 게 어제 그걸 보면서 저런 의식으로 정치를 계속 해온 거야. 그러니까 마이웨이 내가 맞는 거. 그러니까 이념 논쟁이나 하고 자빠졌지.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 민생 얘기하고 지금 국민들이 힘든 걸 안 보고 지가 옳다고 하는 것만 붙들고 이념 논쟁하고 자빠졌고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이게 그 저런 고집을 부리면서 정치를 했던 나이든 구태의연한 정치인들 이번 기회에 다 물러가야 되고 사실은 저게 김문수 의원만의 잘못이 아니야. 그 쌍권총 지도부가 그들도 어때? 자기 뜻대로 하려고 밑에 의도를 깔고 왜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냥 사퇴시켜서 경선할 때 참여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근데 난 그런 생각도 들어. 참여 안 시킨 이유가 한동훈이 혹시라도 될까 봐. 한동훈이 될까 봐. 한동훈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라고 할 때 엄청 밀어주고 그리고 친한계에서 반발하는 게 그거 아니야? 그 당원 투표권을 뭐 1,000만 원인가 내면 그냥 하게 해줬대. 예전에는 뭐 6개월인가 1년을 당비를 내야 투표권을 줬는데 그런 것들이 이상한 거지. 뭐 얼마 내면 그냥 하게끔 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의혹을 사게끔 뒤에서 모사를 꾸미고 그 한동훈 떨어뜨리고 김문수 되니까 이제 김문수를 상대로 모략을 하려고 했는데 김문수가 한 수 위지 모략에는. 선전성동 게릴라전은 누구한테 배웠겠어? 좌파에 있었잖아. 좌파에 그게 나오는 거지 정말로.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돼요. 저절로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되게 순진하고 호의적이고 나한테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 악인 안 써. 그렇죠. 순수하게 돼. 근데 아주 사기꾼 같고 모략질하고 머리 굴리는 인간 만나면 똑같이 하는 거야. 사람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대 뭐 영혼이 맑은 줄 알았는데 뭐 좀 아니 맑은 거 있어. 애기같이 맑잖아. 맑음과 더러움은 하나야. 더러운 새끼 만나면 더러움이 나오지 그럼 깨끗함이 나와? 그래서 치고받고 한 거야. 그런데 나는 많은 국민은 그랬을 거야. 뭐 저러면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냐. 이재명하고 에너지가 국힘, 민주당과 국힘을 볼 때 이재명이 훨씬 높았잖아. 지지율이. 그러니까 에너지 차원에서 딸리고 있었던 거 봤거든. 근데 에너지를 올리는 방법이야 이게. 잠재기에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냥 순조롭게 해서 대선을 치렀어. 질 확률이 높아. 네, 특별한 이슈 없으면. 그러니까 확 집중시키는 거야.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고 맞으면 맞을수록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확 집중을 시켜야 돼. 의식을. 국민의 의식을.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친 거야. 이건 머리로 알고 한 게 아니라 국힘 모든 사람들이 뺏기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작품이 만들어낸 막장 드라마야. 왜 우리가 엄마들이 아침에 막장 드라마 저 왜 저러냐고 하면서 꼭 보잖아. 그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모든 이슈를 이재명은 안 보여. 그렇죠. 이재명 없잖아요. 다 빨아들였어 여기서. 그래갖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여러분 축구 경기 밤늦게 보는 거 봤어도 그거 보고 댓글에 보니까 개콘 막장 드라마보다 재밌다. 요새 이거 보는 재미에 산다 이러잖아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김문수가 활약해 주신 거야. 이쪽에 보수 이기게끔 지금 활약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한덕수 그 후보는 너무 원망할 거 없어.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줘서 국민이 많이 받고 흥행을 받았으니까 이제 점잖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막장 드라마를 펼친 이후에 그 이미지라는 게 있을 텐데 한덕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충분히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막장 드라마를 했어도 사실은 한덕수 후보는 조금의 내상은 입었지만 크게 내상 입은 게 크게 없다. 내상 입은 게 없어. 이분이 뭐 막말하고 일부 지지층에서는 도둑놈 약간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재명보다 더 도둑놈일까. 이재명은 아예 그냥 사법 리스크로 재판받는 도둑놈 아니야. 어차피 도둑놈끼리 보는 거. 어차피 저쪽이 깨끗하고 도덕적이면 이쪽이 문제가 있지만 저쪽은 막장이야. 형수, 쌍용 뭐 이런 거 까면 이분은 그렇진 않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가 좀 고집을 많이 부리고 그랬지. 물론 한덕수 측도 고집 부리고 자기가 경선에 참여 안 했다. 이런 정당성 부분은 흠결이 있지만 그 흠결 없는 게 어디 있어. 완벽하나? 그 흠결이 있지만 그렇게 큰 내상을 입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이대로 지금 후보 교체가 됐잖아. 네, 네. 이거로 내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또 법원에 뭘 제소하고 할 거야. 마지막 수단을 다 쓸 텐데. 좀 이따가 기자회견도 하신다고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그러겠지. 이건 불법이고 나의
후보의 권한을 인정 안 한 거다. 나는 정당한 뭐 경선을 거쳐서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야 고집이. 그 얘기 계속 했었잖아. 그 얘기를 하고 법원에 제소했는데도 패소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번 당권 교체는 무효다. 뭐 이런 거 내겠지. 후보 교체 무효다. 이런 거 내겠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법원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되게 희박해. 그렇잖아? 어거지 쓰는 것도 많이 보여줬고 어제. 이분은 그게 필패였어 어제. 고집 부리면서 당원들 마음을 설득을 했어야 돼. 자기 편이 되도록. 근데 안 듣고 소나트는 왜 그래요? 그러면 그게 고집이야. 지 마음밖에 본인이 없어. 분명히 단일화를 빨리 신속하게 나서겠다고 경선 과정 내내 이야기를 하셨기 22번, 때문에 22번 김덕수 그게 한 게 있잖아. 근데 그거 고집 부리고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얘기하는 걸 안 들어. 안 듣고 나가버렸어. 그 고집 부리는 거에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후보 교체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약간 있었던 거야. 당원들이 이게 후보 교체 하기가 미안하잖아. 그렇게 경선했는데. 근데 어제 정남이를 뚝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니까 안 되겠다. 저런 고집으로는 도저히 나가서 또 헛소리하고 또 이렇게도 생각한 거지. 정광훈 목사. 아스팔트과 그 정광훈 목사와 또 같이 손잡겠다 이런 소리 하고 고집으로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하니까 뭐 헛소리 하니까 안 되겠다. 탄핵시키면 안 된다 또 이런 소리 하고 이럴 테니까 그러면 중도 국민들한테 민심 위반이 일어나지. 근데 고집 보고 어제 학을 띄고 후보 교체한 거야. 그래서 그 막 요란했던 그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재명이 너무 높으니까 이쪽에서 막 이슈를 일으켜서 이슈 제대로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경선할 때는 사실은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 치고받고 했지만 그게 뭐 어쩌면 장난이었는데. 심심했죠. 심심했지. 과정은. 근데 심심했는데 단일화 과정이 이렇게 단일화 스펙타클할지.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 막 고집 부리고 이건 리얼이잖아. 거기다가 막 나와서 양쪽에서 막 계속 발표하고 할 때 내가 속으로 야 에너지 흡수하려고 별짓 다 하는구나. 그래서 에너지 일으켜서 지금 막장 드라마 에너지를 일으켰는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이제 한덕수 후보가 마무리를 전혀 다르게 점잖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갈 방향 비전 제시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 많이 해주고 한덕수 후보가 비상계엄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잘못은 우리 잘못이라 용서해달라고 많이 빌고 다녀 그냥 빌고 다니고 앞으로 우리 통합해야 된다. 다 손잡겠다. 이러면서 빌고 통합 상생 이러고 가야 돼. 그러면서 행보를 또 잘해주면 네. 해볼만 하지 뭘 그래.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네.